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 배전솔로와 배전솔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선로정수에 대해서 학습했었고요. 그리고 3장에서 전압 강화도 학습했었죠.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그것들을 좀 짚고 그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로정수와 전압강화입니다. 선로정수와 전압강화 할 때 일단은 배전 선로 자체가 선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단거리 송전선로와 같이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는 선로정수를 뭐와 뭐만 고려한다고 했었죠? R, L, C, G 중에 R과 L만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정전 용량과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선로정수를 저항 R과 그리고 L에 대해서만 10장에서는 다룰 것입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의 단면적분의 L이었죠. 자, 이것의 단위는 바로 옴이었고요. 그 다음에 L, 인덕턴스 값은, 작용 인덕턴스 값은, 자, 이제 공식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입니다. 여기서 로그 10의 R분의 D는 상용 로그라서 10은 생략해도 됩니다. 로그 R분의 D, 단위는 중요하죠. 단위 미리 헬리 퍼 키로 미터 값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바로 선로 정수였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볼까요? 여기다가 전압 강화 적어볼게요. 자, 전압 강화는 부하에 따른 전압 강화가 여기서는 존재합니다. 배전 선로에서는. 일단은 부하 자체가 두 가지 부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집중 부하,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부하가 나뉩니다. 분산 부하. 자, 그러면 집중 부하는 무엇을 집중 부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집중 부하이고요. 분산 부하는 말 그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로부터 부하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자, 목적에 따라서 이쪽에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분산 형태의 부하를 분산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중 부하와 분산 부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효과적일까요? 바로 분산 부하입니다. 말 그대로 부하는 집중되어 있을수록 조금 부담이 커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하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집중 부하와 분산 부하 좀 섬세하게,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 부하. 집중 부하. 집중 부하에서는 우리가 단상과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상 2선식. 단상 2선식에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했었죠? 전압 강화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S-ER로 했었죠. 그런데 ES와 ER은 뭐였죠?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값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공식으로 나타냈을 때 I, 전류 있죠? 전류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단상 2선식에서 전압 강화 E였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자, 삼상 3선식도 마찬가지로 2로 표시를 하고 우리는 ES-ER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식이 조금 다르죠. 삼상이기 때문에 위의 공식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거죠.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상 3선식의 전체 전압 강화였죠. 그런데 리액턴스와 저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 단상 2선식에서는요. 이거는 2선, 단상 2선식이니까 2선 전체분
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2선의 저항을 줬다. 1선당 저항을 줬다. 또는 1선당 리액턴스를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항과 리액턴스는 2선 전체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곱하기 2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삼상 3선식과 X 삼상 3선식에서 R과 X 값은 한상 전체분입니다. 자, 이것과 위의 차이점은요. 여기는 곱하기 2를 1선당 주어졌을 때 곱하기 2를 해줬다면 여기는 한상 전체분이라고 해서 뭐 3을 곱한다든지 아니면 루트 3을 곱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그대로의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상 2선식과 그리고 삼상 3선식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부하죠. 분산부하. 자, 두 번째 분산부하. 자, 분산부하 보시면은 교재에 일단 적분식이 있는데 이 적분식은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분산부하 자체가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값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분산부하가 전압 강화가 있고요. 분산부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 손실이 PL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과값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에 I 곱하기 R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전압 강화 IR이잖아요. IR의 2분의 1배다. 그러니까 절반의 수준이다. 분산부하일 때.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3분의 1의 I제곱 R이 됩니다. 이 말은 원래 전력 손실 I제곱 R의 3분의 1, 그러니까 3배 정도 감소한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따라서 분산부하는 집중부하에 비해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그리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필기 문제를 푸실 때 또는 실기시험에서 단답형에서 물어볼 때 이 결과값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한 문제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산 부하까지 맞췄고요. 두 번째 부하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하 특성. 일단은 여기 지우고요. 부하 특성 처음부터 적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하 특성. 자, 부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 수용률을 다룰 거고요. 수용률. 두 번째로 부등률을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하율을 다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용 최대 전력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정도, 어떠한 부하 그러니까 수용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부하가 얼마나 동시에 사용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률이 되겠고, 부하율은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의 이용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으로 나타내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수용률부터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수용률.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요. 자, 이렇게 메인 변압기가 존재합니다. 그냥 변압기가 존재해요. 자, 그 밑에 이렇게 자, 하나, 둘, 세 개의 부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쪽 첫 번째 부하를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부하를 선풍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를 히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어컨의 전력을 50kW, 그리고 선풍기도 50, 히터도 5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리하라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전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때
지금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50, 50, 50 그러면 총 설비 용량은 몇이 되죠? 3개니까 150kW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좀 따져볼게요. 에어컨이랑 선풍기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에어컨이랑 선풍기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풍기와 히터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히터 틀고 뭐 좀 더우면 선풍기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는 사실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에어컨과 히터는 같이 틀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따졌을 때 이거는 50이랑 50, 그러니까 100.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이랑 50이니까 100. 그러면 둘 중에 큰 거는 둘 다 100이니까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100kW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50이 3개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을 따져보니 100만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자라면 변압기를 설계할 때 150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으로 하시겠습니까? 100으로 해야 됩니다. 100으로. 자, 왜 그러냐면 이제 100으로만 해도 아무리 동시에 돌려도 100까지만 사용하는 건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150kW의 변압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압기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 가격 높아지고요. 크기 커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선임 관리자의 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용률을 공식을 좀 적어보면요.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전체 설비 용량, 수용 설비 용량이라고 할까요? 수용 설비 용량. 자, 수용 설비 용량은 아까 전에 이 1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자, 그런데 이거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킬로와트가 되겠죠. 지금 전력으로만 나타냈으니까요. 근데 수용률이기 때문에 률은 100%를 곱해야 되죠. 자, 이것이 수용률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대 수용 전력, 아까 전에 변압기 용량 100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변압기 용량은 이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률을 이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공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최대 수용 전력만 빼고 수용 설비 용량 넘깁니다. 넘기면요. 수용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네요. 수용률. 그런데 변압기 용량이라는 것이 전력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보통 킬로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 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역률로 나눠주면 되죠. 역률로 나눠주면은 잘 보세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다시 보면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한 것과 같죠. 그러면은 결국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 이 공식에 다시 적어보면요. 역률로 나눠주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변압기의 효율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효율을 같이 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수용률 공식 또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변압기 용량은 더불어서 암기를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수용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부등률. 자, 부등률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동시에 소비하는 정도를 부등률이라고 했습니다. 부등률은 근데 아까 전에 이 수용률은 결국 하나의 수용가입니다. 하나의 수용가에 있는 여러 개의 부하. 그런데 부등률은 여러 개의 수용가에 있는 여러 수용가에서 임의의 시점에 동시에 부하가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까 전에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말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밑에가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러면 우리 부등류를 사용하는 것은 요 메인 변압기, 자, 위에 상위에 있는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 공식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등률, 자, 이거 경계를 좀 나눌까요? 자, 보세요. 경계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수용가면 여기죠. 각 수용가들의 최대 전력의 합. 자, 이거는 킬로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수용가 있고 B라는 수용가 있고 C가 있어요. A, B,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여기가 10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14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흰색으로 적어볼까요? A라는 수용가가 100, 200, 300, 100, 200, 300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이라는 부하가 사용되고 B는 200, 그 다음에 400. 자,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400, 200, 100kW라는 부하를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빨간색으로 최대 전력, 그러니까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표시해보죠. 자,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300입니다. 그쵸? B 수용가는 400이고요. C 수용가도 400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적어보면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합성했을 때 최대 전력입니다. 자, 그럼 이거 쭉 더해볼게요. 100, 200, 400 더하면 700이고요. 200, 200, 200 더하니까 600이고요. 그 다음에 300, 400, 100이니까 800입니다. 800. 자,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이 800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800이니까 부등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잘 보시면 지금 최대 전력이 300, 400, 400이니까 다 더하면 1100입니다. 1100. 자, 좀 크게 쓰죠. 1100. 그 다음에 합성 최대 전력은 800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약 1.38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1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1을 초과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부등률이 1이라는 것은 이 수용가가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같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부등률의 그 변압기 용량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적을까요? 이거 부등률입니다. 부등률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변압기는 바로 이 메인 변압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변압기 용량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까 전에 수용률에서는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이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된다고 했었는데 자, 부등률이라는 공식에서는 요 합성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합성 최대 전력을 넘기고 부등률을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 단위는 킬로와트였죠. 킬로와트. 자,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일단 부등률이 오고요. 자, 아까 전에도 알아봤듯이 우리가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역류를 나눠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역류를 나눠주는데 만약에 효율도 주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효율도 나눠주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부등률이 높다. 결국 부등률이 높다는 것은 이거 공식 기억해 주세요. 부등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부등률이 높다 말고 부등률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크다. 부등률이 크다라는 것은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최대 부하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니까요. 이 분모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변압기 용량이 감소됩니다. 변압기 용량이 감소되죠. 왜냐하면 부등률과 변압기 용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률을 크게 하면 변압기 용량은 작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변압기 용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나 설비 계통의 이용률은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800분의 11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00은 그냥 남는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등률이 크면 클수록 이 격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설비 계통의 이용률은 낮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부등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하율을 해보기 전에 좀 지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적으셨죠? 자, 세 번째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세 번째 동그라미 3. 부하율. 자, 우리가 부하율은 약자로 F라고 합니다. F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부등률, 그리고 수용률, 그리고 이번에 부하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률과 율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받침이 있을 때 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응답률, 정답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률, 부등률 같은 경우 다 률이 들어가죠. 그러면 대신에 어떤 예외 경우가 있냐면 이 율 같은 경우는 받침이 니은일 때, 니은 받침, 검진율, 그리고 출산율, 확진율 다 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받침이 없을 때 이러한 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 보시거나 서술형 이제 쓰실 때 지금 필기는 객관식이라 상관이 없지만 실기 시험에서 이런 률과 율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부하율 다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로축을 전력, 그리고 시간. 자, 여기를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그래프가, 부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하 전력의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은 당연히 최대 전력임을 알 수 있죠. 그쵸? 최대 전력. 그러면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간 지점. 자, 여기가 바로 평균 전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입니다. 자, 이럴 때 단위는 당연히 킬로와트, 그리고 킬로와트고요. 마찬가지로 율이기 때문에 100%를 해줘야겠죠. 자, 퍼센트를 안 해주는 것은 부등률밖에 없습니다. 부등률은 퍼센트 안 해줍니다. 자, 부하율 보시면 이런 공식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평균 전력으로 설정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것보다 넘는 전력이 사용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하율을 이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 평균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수용 전력 여기다 적고요. 평균 수용 전력은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자, 전력량은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쵸? 그런데 시간은 아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워와 아워가 약분돼서 킬로와트만 남게 되는 겁니다. 킬로와트. 자, 이렇게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 평균 수용 전력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제가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최대 전력이 20kW다. 이때 일일 전력량, 자, 하루 동안 쓴 전력량이 일일 전력량이 예를 들어서 2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40kWh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평균 수용 전력부터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수용 전력은 하루 전력량 얼마죠? 240. 지금 1일 전력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자, 그렇게 되면은 평균 수용 전력은 당연히 10kW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공식 기억나시나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은 20이었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10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0.59. 결국 50%라는 부하율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만약에 부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부하율이 높다라는 것은 설비의 이용률이 높다. 자, 이 공식을 통해서 보시면 부하율이 높으려면은 이 최대 수용 전력과 평균 수용 전력이 최대한 같아야지만 이용률이 높게, 부하율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수용과 평균 수용이 같다는 것은 설비의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전력 변동이 작다. 조금 지워서 전력 변동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컸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하율을 아까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부하율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공식을 꼭 아셔야 돼요. 월부하율이 있고요.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이쪽에는 연부하율이 있습니다. 연부하율. 자, 일부하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는 전체 전력량을 뭐로 나누냐면 하루는 24시간이죠. 자, 24시간에 일일 최대 전력량. 일일 최대 전력량으로 하고 곱하기 100%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부하율은 우리가 똑같이 전력량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월은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그것이 30일 그러면 24 곱하기 30 곱하기 월 최대 전력 이것이 바로 월 부하율이 되겠고요. 지금 곱하기 100%를 생략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 부하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력량이 되고 여기는 24에 하루가 24인데 이것이 연은 365일이기 때문에 365 곱하기 연 최대 전력. 자, 그래서 이런 연부하율, 월부하율, 일부하율 다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정도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 월이니까 24 곱하기 30, 연이니까 24 곱하기 365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율 하고요.
그 다음에 다뤄볼 것이 바로 손실계수입니다. 손실계수. 우리가 손실계수는 약자로 H라고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부하율 공식 기억나시죠? 최대 수용전력분의 평균 수용전력. 그러면 부하율이 아니라 손실계수죠. 손실계수라는 것은 부하율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최대의 손실전력 분의 평균 손실전력. 자, 비슷하죠? 저기는 최대 수용전력, 평균 수용전력. 여기는 최대 손실전력, 평균 손실전력. 그쵸? 자, 그런데 이거 부하율과 이 손실계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바로 부하율과의 관계, 이것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비교하는 부등호부터 적어보면요. 1보다 작거나 같고 부하율 작거나 같고 손실계수 작거나 같고 부하율의 제곱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왜냐면은 수용률이라든지 아니면 부하율은 퍼센트 단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수용 전력이 있고 평균 수용 전력이 있는데 평균이 최대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1보단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하율의 제곱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부하율이 0.9다, 부하율이 90%다 라고 했을 때 제곱은 당연히 0.81이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크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H가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손실계수 공식을 주어지거나 손실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H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손실계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에 따른 개수가 됩니다. 자, 이 부하율에 따른 개수는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지니까 너무 큰 염려 마시고,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다? 바로 이 부하율과의 관계, 그리고 손실계수가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구하는 법 정도 알고 계시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배전선압의 전압 조정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전선압의 전압 조정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룰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우리가 전압 조정은 왜 필요할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형광등이라고 했을 때 형광등에 만약에 전격 전압이 220V인데 예를 들어 240V라든지 아니면 250V가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광등 입장에서는 나는 220V만 필요한데 갑자기 250V 과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형광등 측면에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수명이 안 좋아집니다.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전선로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은 꼭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요. 이것을 전선로에서도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전선로의 전압 유지, 그만큼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목적을 좀 적어볼게요. 목적. 자, 기기 전격 전압을 벗어나면 기기의 수명 그리고 효율 그리고 역률에 안 좋은, 좋지 않은 영향, 좋지 않은 악영향이라고 쓸까요?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역률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조정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전선로의 전압 유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보시면은 전압 및 주파수 유지 범위가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고요.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막 달달 암기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형태랑 숫자가 몇 들어가는지 380V, 110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한 번씩 눈여겨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